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일요일 오전 켄터키주 렉싱턴의 한 침례 교회에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던 용의자가 교회 안으로 갑자기 도주한 뒤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교회 목사를 포함한 2명의 여성 성도가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교회 안전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29명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텍사스 홍수 참사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내려지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 기상청은 텍사스 중부 내륙 지역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면서 강수량이 평균 51에서 102mm가량, 일부 지역에서는 305mm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한국에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유럽 전역에서도 6월부터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기며 뜨거운 여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무부가 누군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사칭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장관을 사칭해서 외국 장관들 3명과 연방 상원 의원, 주지사 등 고위급 인사 최소 5명에게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대적인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교육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를 설립하고 향후 몇 년 동안 비영리 단체와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AI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자선 사업에 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웨이코에 있는 침례회 사립대학인 베일러 대학이 교회 내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주의 재단으로부터 64만 3,400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것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지난 9일 자유주의 재단이 대학의 지도부를 비난했습니다. 스마트폰 앱과 온라인 결제가 일상화된 21세기에도 개신교 교회의 대다수는 여전히 예배 중 헌금 접시나 바구니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헌금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라이프웰 리서치가 지난 8일 발표한 새로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헌금 방식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인 고전적인 방법이 교회 재정 모금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의 발전이 신앙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독교계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챗GPT 방언 챌린지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방언기도 음성을 AI에 입력해 해석을 요청하는 시도가 신학적, 영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챗GPT 방언 챌린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AI가 성경 해석이나 영적 통찰을 돕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과 신학자들은 이 챌린지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일요일 오전 켄터키주 렉싱턴의 한 침례 교회에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던 용의자가 교회 안으로 갑자기 도주한 뒤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교회 목사를 포함한 2명의 여성 성도가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교회 안전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렉싱턴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일요일 오전 11시 30분경 주 경찰관이 총에 맞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한 뒤 인근에 위치한 갈보리 침례교회 안으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 주일 예배가 진행 중이었으며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교회 안으로 난입해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총격으로 교회 담임 목사와 한 명의 여성 신도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최소 3명 이상의 성도들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부상자 가운데는 위중한 상태의 환자도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렉시턴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교회 안으로 진입한 가운데 경찰과 용의자 간의 대치 끝에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29명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텍사스 홍수 참사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내려지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 기상청은 텍사스 중부 내륙 지역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면서 강수량이 평균 50일에서 102mm가량, 일부 지역에서는 305mm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기상예보가들은 이번 호우가 지난주 참사를 불러온 폭우보다는 약할 수 있지만 지반이 매우 취약한 만큼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전날까지 8일 동안 이어진 실종자 수색 작업은 중단됐고 수색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 모두 대피한 상태입니다. 한국에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유럽 전역에서도 6월부터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기며 뜨거운 여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 동안 유럽 전역의 기온 상승 여파로 12개 주요 도시에서 약 2,300여 명이 고온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00명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이 상승하면서 목숨을 잃었다면서 사망자 수를 3배 증가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시별로는 이탈리아 밀라노가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으며 이 중 317명이 이상기온으로 인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파리와 바르셀로나가 뒤를 이었고 런던은 총 273명의 폭염 사망자 중 171명이 기후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88%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누군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사칭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장관을 사칭해서 외국 장관들 3명과 연방 상원 의원, 주지사 등 고위급 인사 최소 5명에게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아닌 제3자가 암호화 메시징 앱 시그널에서 마르코 루비오 이름으로 계정을 생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성한 계정의 음성 메시지와 문자 등을 통해 고위 인사들과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부는 전 세계 주재 외교관들에게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이 국무부 고위 인사를 사칭하고 있다면서 외부 파트너들에게도 경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대적인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교육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를 설립하고 향후 몇 년 동안 비영리 단체와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AI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자선 사업에 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추가로 9,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온 발표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우리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 사람과 교사와 학교 학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AI 기술을 제공하여 AI가 주어진 변화하는 직장에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텍사스주 웨이코에 있는 침례회 사립대학인 베일러 대학이 교회 내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주의 재단으로부터 64만 3,400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것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지난 9일 자유주의 재단이 대학의 지도부를 비난했습니다. 율라메이 앤 존슨 바우 재단 이사들은 크리스천 포스트에 성명서를 내고 이 대학의 보조금 반환 결정에 대해 베일러 대학교 학생, 교수진, 더 넓은 기독교 공동체에 해가 된다면서 베일러 대학교는 과학적 탐구의 진실성을 보호하고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이 정치적 변화에 따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복잡한 문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말 보조금 소식이 보도되고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자 베일러 대학 총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일러 대학교는 기독교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배려 깊은 공동체를 제공하고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책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이 때문에 최근 수령한 보조금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과 온라인 결제가 일상화된 21세기에도 개신교 교회의 대다수는 여전히 예배 중 헌금 접시나 바구니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헌금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라이프웰 리서치가 지난 8일 발표한 새로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헌금 방식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인 고전적인 방법이 교회 재정 모금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 교회의 92%가 매주 예배 중에 헌금 접시나 바구니를 사용하여 헌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온라인 헌금 방식을 제공하는 교회는 64%, 키오스크나 현장 카드 리더기를 사용하는 교회는 11%에 불과했습니다. 또 문자로 헌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교회는 9%에 그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교회의 규모에 따라 디지털 헌금 옵션 도입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참석자 250명 이상의 대형 교회는 온라인 헌금 방식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았지만 소규모 교회일수록 여전히 전통적인 헌금 방식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의 발전이 신앙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독교계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챗GPT 방언 챌린지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방언기도 음성을 AI에 입력해 해석을 요청하는 시도가 신학적, 영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챗GPT 방언 챌린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AI가 성경 해석이나 영적 통찰을 돕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과 신학자들은 이 챌린지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언이 성령의 은사이며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 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경험을 인간이 만든 기계, 특히 알고리즘에 기반한 AI에게 해석을 맡기는 것은 신성 모독적이고 영적인 영역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낙태 유도제인 미페프리스토디 여성 복용자의 약 11%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보험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내 114개 생명 존중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국의 해당 약물의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단체들은 특히 오바마와 바이든 정부 하에서 FDA가 위험평가 완화 전략을 폐지하고 미페프리스톤 처방 전후 의사의 대면 진료 의무화, 부작용 보고 요건을 없애면서 여성보호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6도 예상되고요. 밤 최저 기온 69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27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25분입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